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티빈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카페 창업은 하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커피를 강의하는 만큼 커피 추출도 잘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형화 설비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낮은 원가로 운영을 하면은 더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카페를 창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쫄딱 말아먹고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요. 도대체 제가 그때 창업했던 카페는 어떤 공간이었고, 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왜 폐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카페는 창업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 수 없었고, 한겨울에는 정말 우풍이 엄청 들어오는 공간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온수기가 없어가지고 얼음물로 막 손을 씻으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 작은 공방에서 생산한 커피의 맛이 좋다는 게 입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자본금도 조금 모았고요. 납품량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이 10평 되는 공간에서 생산을 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저는요, 사실 한 25평 정도 되는 제조업 공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요, 마음에 드는 공간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임장을 다녔는데, 그때 우연히 한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빨간색 벽돌로 이루어진 단층짜리 50평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빨간 색깔 벽돌 공간이 너무 예쁘고 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가 제조업 사무실로 딱 필요한 공간은 25평이었고 그 건물은 5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25평이 남는데, 이때 제가 기적의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남는 공간을 카페로 운영하자. 자,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가지고 임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무턱대고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요, 월세만 나오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건물의 월세가 250만 원의 별도였었는데 절반 쪼개면은 1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카페 매출은 지금 와서 처음 얘기하지만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세를 내는 거는커녕 인건비도 못 가져갔고 인테리어 투자 비용도 회수를 하지 못했죠.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제조업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잘 돼가지고 카페에서 생기는 적자를 제조업이 계속 메꿔주는 식으로, 약간 이때부터 조금 제가 암울한 시기를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가끔 가다가 원두 납품 상담을 받아보면요,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원래 카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다, 어떤 카페를 갑자기 인수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사실 지금의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28살의 저는 아직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공간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정식적인 카페로서는 폐업을 하고, 그 공간은 저의 쇼룸, 연구실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폐업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너무 뻔한데요. 우선 그 공간은 카페를 할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은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그렇게 화려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도 다 커피 메뉴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이렇게 한 5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의 주 연령층이 대부분 할머니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제가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분들한테도 커피가 맛있다고 많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중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나는 다른 음료 하나도 없이 오로지 커피 맛 하나로만 승부 볼 거다. 정말 위험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카페를 폐업해야겠다고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카페라고 하는 사업이요, 굉장히 제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저는 무언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꼭꼭 움직여야 되는 것을 좀 힘들어 했습니다. 항상 동일한 시간에 문을 열고 동일한 시간까지 그 공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힘들었던 거는 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좀 힘들었고요. 이 매출도 나오지 않는 작은 카페에 제 시간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아무튼 다방면에서 이 카페와 나는 정말 잘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요, 저는 이 카페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폐업하는 그날요,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옥죄던 이 감옥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고 나만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뭔가 자유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너무 오랜 기간 1인 사업자의 대표로 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정말 나의 적성에 잘 맞는지 이거를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래가지고 카페를 폐업하게 됐고요. 지금 또 창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내려드린 커피를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는 가끔 섭섭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저희 원두를 납품받는 분들이 각각의 매장에서 저희 커피를 맛있게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것 또한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요, 지금 내가 카페를 창업하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자신은 있지만은 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아무튼 저랑 그렇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저는 계속 꾸준히 제조업에만 종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오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계획되지 않은 창업, 너무 커피에만 몰입한 창업, 여러분들의 적성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판단해보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카페 창업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대빠.